아, 이것도 조금 맵네. 위장염이 오는 건 아니겠죠? 그러다 또. 아, 이건 맵네요.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 불어불문과를 졸업하고 북한 예무성에서 업무를 보다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한진명이라고 합니다. 불독 파이어 레벨 2인데요. 아, 제가 매운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아, 이것도 조금 맵네. 북한 외교관 예. 때 하루 일과를 간단하게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침에 8시까지 출근이거든요. 각자 자기 방에서 일을 하는데 딱히 조회 같은 거는 안 해요. 북한에서처럼. 자기 주재국에서 변화된 그런 상황 체크, 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체크를 하거든요. 왜 그러나 그 주재국의 상황에 대해서 최소한 5개 북한 내부 당국에 항상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상황 체크하고. 베트남에서는 당구장을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인간이니까 좀 더 해외 나설 때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즐기자 하고선 조용히 가서 당구 좀 치고. 대사관의 업무라는 것은 기본 업무가 그 주재국의 변화, 인물 자료, 군사 자료, 무슨 뭐 모든 각종 문화, 각종 변화된 자료에 대해서 북한 당국에 빠른 시일에 보고를 하고, 그것도 북한에서 이제 뭐 핵을 발사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한다 했을 때 주재국의 행정기관, 국가기관이나 당기관, 사회기관들을 그 수장들을 찾아가서 북한이 왜 핵을 쏴야 되는가, 왜 미사일을 쏴야 되는가, 그리고 또 하고, 기존에는 정치 외교 쪽으로 많이 치중을 했다면 지금은 경제 외교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북한이 식량 사정이나 이런 게 어려운 사정이니까 구걸 외교를 진행하는 거죠. 가서 북한에 쌀 좀 달라, 물 좀 달라. 그래서 실적 평가가 이젠 위주가 정치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으로 얼마나 더 북한에 들여왔는가, 이런 것도 실적 총화에 많이 비중을 차지해요. 만약에 탈북하지 않았다면 어디까지 게을러가 보겠다라는 포부가 있으시죠? 누구하고 뭐 비례적으로 대비하자거나 뭐 이렇게 뭐 질투나 이런 건 없어요. 단편적으로 1급 참사님이 어디까지 가셨나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자기를 평가해서 굳이 보면 1급 참사님이 뭐 북장 참사 2급에서 오셨으니까 올라가면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그 이상으로는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상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대한민국에 같은 외교관으로서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계시니까 말을 좀 조심하게 되거든요. 또 그분들보다 또 높이 있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받아들이는 사람 분들의 생각도 해줘야지요. 근데 하나 말씀드린다면, 저는 외모성에 입사할 때 북한이 공산당원이었고 북한은 당원이 아니면 모든 인사정책에 수립이 안 되거든요. 한 11년 동안 군복무를 했거든요. 북한에서 간부 표징으로서 인사정책에서 보너스가 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저 이제 판단을 합니다. 학력도 제가 북한에서 제일 높은 수준급이 있네요. 이게 생각해보니까 플러스가 많네요, 제가.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난감할 때가 많아요. 탈북민으로서 여기서 여러 직종과 직업을 가졌던 탈북민들하고 많이 만나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게 또 가까운 지인도 있고. 제일 난감할 때가, 넌 북한에서 왜 왔냐? 너 북한에서 지금 있었다면, 너 외무성까지 있었는데 네가 뭘 걱정스럽고 뭐가 부러워서 이쪽으로 왔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는 원인을 찾을 때 조금 좀 머리를 많이 쓰게 되고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거든요. 나는 진짜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에 왔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생각이 많이 깊어져요. 자기 자신한테 반대로 질문을 하게 돼요. 내가 북한에서 학력이나 뭐 직업이나 직무나 뭐 승진이나 이런 것을 다 버리고 대한민국에 왔는데 내가 진짜 여기서 추구하자고 하는 것이 잘 되고 있고 네가 거기서 또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되새겨 보게 됩니다. 같은데 색깔론이? 위장염이 오는 건 아니겠죠? 그러다 또. 제일 느꼈던 불만점은 뭐예요? 베트남이라는 게 자유관광으로 해서 국민들에 대한 그 GDP나 성장률이 높은 나라 아니에요? 경제적 성장률이. 그 속에서 북한을 많이 대비했어요. 우리나라도 저렇게 자유관광을 받아들이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지 않나. 지금 정권이 잘하는구나, 지금 이게 내적으로 이야기가 하거든요. 그것도 북한 당국에서 터무니없는 지시문이 내려올 때가 많아요. 그 지역에 파견된 외교관들이 좀 더 파악하고 좀 더 잘할 것 아니에요? 2인 이상 모여 앉아서 술을 먹지 말라.
그럼 북한 내부나 통과시키는 거지. 해외 나간 주재연도하는데 그 통과시키면 우리는 미팅도 하고 우린 많이 접해야지 사람들 많이 만나야지 그 나라 정보를 빨리빨리 캐치해서 북한에 보내겠는데 그러면 만나서 뭐 하고 또 뭐 북한 노동당 국제회의 지시를 철저히 집행할 것 하게 되면 우리가 소속이 외무성 사람인데 우리가 뭐 북한 노동당 국제회의 지시를 아무래도 뭐 허술해야지 그걸 잘 하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다는 항상 가난의 거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북한의 그 정책, 대주제 수립자들이 좀 더 주변 국가들하고 타협적으로 가면 되지 않나. 오전날의 원수가 오늘날의 동지가 될 수 있다. 이거든 오늘날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우리도 좀 이렇게 미국하고 좀 관계도 좋게 해서 북한 주민들이 좀 잘 살 수 있으면 좋지 않나. 북한을 비판했어요. 불법 외화벌이 시도 뭐 이런 것들에 그런 사례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북한의 외교관들이 나가서 불법 외화벌이 하는 이 자체가 북한 내부에서는 합법화된 거예요. 뭐 먹는 문제도 해결하기 힘들어요. 그것만 가지고서는 해외 파견될 때도 우리도 외화벌이가 말하자면 불법 외화벌이를 더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선호의 나라거든요. 부가세차가 기본이거든요. 베트남은 부가세차가 기본이고 최근에 들어가는 게 뭐 생활필수품. 이제는 해외에다 판매하는 게 아니라 북한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살만한 게 이제 폐쇄된 북한밖에 없는 거예요. 외교관도. 커피가 좀 이름 나잖아요. 베트남 커피 하면서 그 샴푸, 린서, 생활필수품. 스파이 그런 예. 다른 국가들의 긴밀한 정보 얻어내라는 지시를 그거는 북한 외교관뿐 아니라 해외에 나와 있는 모든 주재원들한테 모두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모두 캐치하라. 그러니까 들어갈 때 아니면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잠수함의 내부 구조도, 그다음에 뭐 건설하면 건설에서 어떤 공법, 그 분야에 대해 접근하고 해서 그 비밀을 캐치해서 북한에 얼마나 가져갔는가가 북한에 들어와서 청화를 받을 때 그게 실적이 되거든요. 그걸 안 하면 애국심이 없는 거로 평가로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나씩 하려고 다 노력을 하죠. 파일? 소위 북한의 엘리트였는데 그런 신분을 다 내려놓고 타협을 결심하시게 된 북한 지금 오름판을 기며 다니거든요. 그건 연좌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잘못되면 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피해를 보거든요. 북한에서도 라이벌 관계로서 상대방을 무슨 이렇게 제거하고 자기가 구지를 하면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북한에서 탈북한 말하자면 공무원 계층이 그런 계층이 많겠죠.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이 와서 오니까 나는 대한민국의 망명이도 나한테 이롭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망명을 하게 된 거예요. 13년도 12월 달일 거예요. 장성택 사건이 있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성택 사건이 있으면서 북한 내부에서 변화라는 게 숙청의 변화가 있었다는 소리예요. 내가 거기에 힘을 들지 않거나 이런 미구심, 빠른 시기에 결심을 하고 대한민국으로 망명하게 됐거든요. 사라지는 소식을 무소식이 되는 그런 지휘로서를 보신 적 있으세요? 북한 외무성 담당 보이지도니 어느 1, 2개를 찾아가지고 자기 방에 와서 미팅을 하자고 찾거든요. 그 내려가는 순간에 없어지거든요.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가족도 모르고 지인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봤고요. 북한 내부에 들어와서 며칠 동안 이거 좀 일 좀 보고 나가라. 가다 나면 순환공항에서 저리 거기서 잡혀가는 거죠. 그 다음엔 또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엔 어디 간지가 북한에서는 일명 없어진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출처를 모른다는 소리예요. 두려움이 많고 힘든 거예요. 또 내가 죄가 뭔지도 모르니까 갈 길을 선택하는 거죠. 이건 맵네요. 북한에서부터 가족이 예, 북한에서도 가족이 있었어요, 제가. 함께 오신 거예요? 아니, 저 혼자 왔어요, 저는. 북한에 가족을 놓고 나 혼자 대사관에 나와 있었거든요. 나 혼자 떠나니까 불행하게도 저 혼자 오게 됐어요. 가족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인생의 옳고 그름을 말하자면 구름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생각하다가 진짜 가족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이쪽으로 또 선택하게 된 거거든요. 많이 힘들었어요, 가족 때문에. 처리되는 후과에 대해서는 감내해야 되는 거고 내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감수해야 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느 정도 우회로를 터서 안 지식에 의하면 평양에서 추방돼서 시골에 가서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 때마다 죄의식이나 나로 인해서 그 선택이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나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중요하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살고 그분들한테 좀 더 가족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매워요. 매워. 만약에 무언가 하나를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이 될 것 같은지. 제가 북한에서 외무성 들어가는 길까지는 후회 없이 걸어왔어요.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사회는 아니에요. 그 사회도 북한에서 저도 뭐 군부문 나가서 진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고 북한 당국에 충실하는 게 열심히 사는 거니까 거기서 또 그 제도와 그 환경에 맞게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제가 어떻게 보면 베트남에 파견되기보다는 그때 당시 좀 더 있다가 다른 데로 나갈 수도 있었거든요. 좀 더 있다가 가족과 함께 해로 나왔으면 좀 더 내가 후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과 그 아들도 있었거든요. 가족과 아들을 데리고 왔으면 그게 제일 후회스러워요. 외무성에서 좀 더 있으면서 제가 원래 인테리어 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다가 베트남 쪽으로 나왔는데 그쪽에서 좀 더 있다가 가족까지 나가는 게 낫지 않냐. 좀 더 그렇게 해서 골대 당기는 그렇게 지기가 돼서 그럴 때는 해외 나가야지 외화를 벌고 가족이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런 경제적인 측면만 생각하면서 앞으로 가족과 헤어질 수 있다. 이런 건 꿈에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결심을 하려면 좀 더 한 1년 정도 더 참았다가 좀 더 있다가 가족과 함께 다 같이 나와서 함께 자유 대한민국으로 왔으면 심적으로 좀 더 위로받을 사람이 있고 좀 더 여기서 안정적인 삶을 살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단독적으로 혼자 있게 되면 많이 흔들리게 되고 감정 기복이 심하게 되거든요. 또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무력화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을 생각하면서 가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게 인간이 자기의 안정성을 찾는 데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그걸 느끼게 됐어요. 이번에 와서.